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초록펜 미디어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초록펜 미디어가 상장 폐지가 되는 겁니까? 예, 이대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네, 정리매매 되는 겁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일단 뭐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대책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초록펜 미디어 측에서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과연 제출할 건지 언제 할 건지, 네,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 좀 알아보고요. 이번에 그 바뀐 규정, 네, 이것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임에는요, 당국에서 함부로 상장 폐지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네, 그 이유도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예, 그리고 뭐 요것 때문에 이제 피해 보셔가지고 좀 안타깝겠습니다만은, 영상 말미에는 연말까지 대박을 낼 수 있는 대박주 하나 추천을 드리니까 요거는 참고로 해서 여러분 대박 많이 내시고요. 네, 오늘 요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초록백 미디어가 결국 이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이 돼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혼동이 될 거예요. 야, 이거 그러면 진짜 가는 거냐? 예, 정리매매 바로 되는 거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뭐 상장 폐지 사유는 발생이 돼서 예전에도 이제 이때부터도 계속 이제 실질심사건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예,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그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 결정이 났죠. 네, 요겁니다. 요거. 그죠? 2023년 11월 21일. 그죠? 네, 여기 나왔죠? 11월 21일에 초록백 미디어에 대해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상폐 사유 발생했기 때문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상폐가 과연 될 수 있는 종목에 해당이 되느냐, 이걸 판별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자, 이 상황이 지금 현재 발생이 돼 있는데, 여러분 이 초록백 미디어 자체가 이 시총이 1321억짜리 만만치 않은 시총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주가를 한번 보세요. 초록백 미디어가 뭐 100원, 200원, 뭐 몇백 원, 뭐 이런 그 한 개 기업의 주가가 아니고 5,400원 선에서 이제 거래가 정지됐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뭐 1,000원도 아니고 2,000원도 아니고 5,000원, 한 주당 5,400원에 사서, 이게 사실 뭐 상폐돼서 정리매매 되게 되면은 거의 0원에 가깝게 되기 때문에 이 손실을 볼 수 있는 그 규모가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거죠. 1,000원, 2,000원짜리 주가가 아니잖아요. 5,400원짜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주의 피해는 아주 극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여하튼 지금 현재는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초록백 미디어에서는 이제 난리가 난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의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11월 20일에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의 신청 제출 기간을 한 보름 정도 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개 영업일수로 보는 거니까 한 12월 초중반 해가지고 그 이의 신청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자, 이의 신청이 물론 이제 안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안 하지는 않을 것인데, 근데 사실 여러분께서 좀 억울해하는 부분은 이 초록뱀 당사자들의 그 경영진이 횡령배임한 것을 가지고 왜 소액주주들까지 이렇게 피해를 보게끔 만드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 이화그룹이라고 있죠. 이화그룹 사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됐었던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소액주주 연대를 통해서 운동을 지금 현재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지분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정치인들이나 금융권에 호소해서 지금 현재 상폐 당하지 않고 잘 대항하고 회생을 위해서 소액주주 연대가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이 전개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일단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이 이 소액주주 연대라든가 이런 데 엄청나게 신경을 씁니다. 예. 이런 것들도 타이밍상 적정한 타이밍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도움이 좀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일단 먼저 드리고 싶고요. 사실 뭐 이제는 소액주주연대를 절대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초록뱀 미디어 소액주주연대가 아마 구성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100% 참여를 해야 될 거고,
요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초록뱀 미디어에서 쇄신 방안을 내놓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제 내놨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그 결정이 났다는 것은 참으로 억울합니다. 소액주주 입장에서는요. 그죠? 이게 예전에 11월 21일에 나왔던 재료지만은 여러분 이 초록뱀 미디어에서도 그 회생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최대주주 회장 퇴임, 그리고 차원의 지배구조 개선, 매자닌 투자 금지, 정관상 목적 사업 중심의 영업활동 전개, 막 이런 건에 어떤 대내적인 구제 노력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만일 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뭐 외부에서 자금 끌어들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지난 3분기에 재무제표 요거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뭐 이상이 있는 뭔가가 있느냐 이걸 좀 봐야 됩니다. 그죠? 영업 손실이 14억 정도 났고 뭐 이 정도는 지금 현재 뭐 자본 총계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고 당기순 손실도 한 15억 정도밖에 안 났다는 얘기예요. 그죠? 별거 아닙니다. 이런 정도 손실은. 그리고 여러분들 그 회사의 재산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회사의 재산이라는 거는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걸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갖고 있는 뭐 유동자산, 고정자산에서 뭐 빚쓴 거, 부채를 빼면은 그게 회사의 재산이 되잖아. 이게 자본총계거든. 그 자본총계가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회사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게 3,249억이에요. 그죠? 3,249억입니다. 작년 말 비교해서 오히려 조금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3,249억의 재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산이 아닙니다. 부채까지 뺀 거니까. 이런 3천억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 초록뱀 미디어가 사실 1,321억 정도의 시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그 파동 때문에 이제 밀린 거고요. 이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 회사를 상폐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그 현금 같은 경우나 그 유동성 금융자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현금성 자산도 뭐 적지만 한 250억 정도 작년 반기로 갖고 있었고, 유동성 금융자산 같은 경우 뭐 돈으로 금방 그 환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환금을 할 수 있는 것도 한 467억 정도 있고,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재산 가치가 3천억 정도 되는 회사고, 자 이런 회사가 경영진의 횡령 배임으로 해서 그냥 상폐가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여하튼 이번에 그 우리가 이화그룹을 봐서 아시겠지만 총선 바람이 지금 현재 불어있기 때문에 이 건과 더불어서 큰 모멘텀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폐 규정이 개선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같으면은 상폐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상장 폐지가 됐죠. 그죠? 근데 이게 얼마 전에 이제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상폐를 함부로 못 합니다. 뭐 이를테면 대상 결정 실질심사, 상폐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이 되면 대상 결정을 해요. 지금 요 단계죠, 여러분. 요 단계입니다. 그죠? 요 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도 여러 절차를 거쳐요. 뭐 기업심사위 시장이 거쳐서 이의신청 거쳐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이것을 또다시 심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상장 유지를 할 것이냐 상장 폐지를 할 것이냐 결정을 하고, 대개 이의신청을 하면은 시장이 2차를 거쳐서 대개 개선 기간을 주로 대부분 부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개선 기간 뭐 한 1년 정도 되는데요. 이 개선 기간 동안에 상폐 사유를 해소를 하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외부에서 뭐 자금 유치한다든가 기타 뭐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 과거에 그냥 상폐 결정 나면은 정리매매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고, 지금은 규제가 완화됐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그 제도적인 규제 완화책이 돼 있는 상황, 법적으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고, 이의신청 결과를 이의신청을 이제 할 것이고, 그에 따른 결과도 좀 봐야 될 거예요. 그죠? 그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막 그 과거처럼 그 정리매매가 되고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진짜 제대로 그 앞으로 기업을 회생할
의지가 있는지 사측 얘기하는 겁니다. 초록뱀 미디어. 그걸 우리가 감시하고 우리의 힘을 키워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주주연대, 소액 주주연대 이런 걸 구성을 해야 될 거고요. 요거 이제 아마 구성된다는 건에 재료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주주연대, 네, 여기 그 구성해서 여기에 참여를 하실 분들은 무조건 참여 이렇게 주셔야죠. 그죠?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 이 참여라고 그 문자를 어디다 주시냐면요. 상단에 전화번호를 제가 잠깐 띄우는데요. 예. 전화번호 자 띄웠죠? 예. 전화번호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참여 예. 이렇게 그 찬성 문자를 응원 문자격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그게 힘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초록뱀 미디어 건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각종 사안이나 새로운 얘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급작스럽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과 제가 소통을 좀 할 수 있게끔 제가 무료 톡방을 개방을 할 테니까요. 일일이 좀 들어오시게 해 드릴 거고요. 예, 그리고 이 영상보다도 실시간 제가 정보를 문자로 드립니다. 예, 그리고 매매되면은 실시간 매매해야 되겠죠. 네, 이 부분들은 제가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움을 좀 받으실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에 그냥 초록뱀 네, 이렇게 그 종목명 간단하게 초록뱀 이렇게 문자를 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모실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생을 해야죠. 초록뱀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또 참여하실 분들은 뭐 참여 네, 이렇게 문자를 주셔서 우리 한번 같이 단결해서 이 사태를 해결해 봅시다.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제가 연말 대박주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네,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이 종목 잘 하셔서 대박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네, 자 대박주. 네, 연말에 여러분들이 대박을 한번 내볼 네, 대박주. 근데 이 대박주가요. 그 리스크를 크게 안고 하는 대박주가 아니라 네,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꼭 낼 수 있는 최소한 더블 정도는 낼 수 있는 그런 대박주를 오늘 공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섹터는 이 반도체 섹터예요. 반도체 섹터. 이 반도체 섹터가 당장은 실적 자체가 시원찮은 듯하지만은 이것이 내년 중반부터 실적이 확 좋아지는 그런 패턴이라고 한다면은요. 주가는요. 여러분 6개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말부터 시세를 크게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미 그 좋은 거 나타났을 때는 항상 늦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후부터 상황이 상당히 좋아진다면 주가는 지금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에 적합한 종목을 좀 골랐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종목도 사실 굉장히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횡보하면서 물량을 흡수를 하는 횡보 조정만 보였다는 거죠. 반도체 섹터들이 되게 이런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요즘 조금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이런 조정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횡보 등락하는 조정이고 여기서 치고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은 이렇게 본다면은 조금씩 매집하는 그런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격대는 너무 고가권도 아니고 너무 저가권 부실주도 아닌 25,000원에서 50,000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자, 요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최소 더블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 이상의 시세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말이죠. 어떤 기업이 독점적 기업이고 특허가 일반 그 특허와 같이 침해하기가 쉬운 그 특허를 가진 기업들은 그리고 진입 장벽이 너무 쉬운 기업들은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 하더라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종목은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장비 쪽인데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넘나들 수 없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후발업체가 진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확실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후발업체가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까다로운 인증 절차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가지고 있는 그 고도의 특허 기술에 이 그 몇 겹 정도의
그 보호막을 지금 현재 형성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워낙 높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점적 기술과 진입 장벽이 상당히 엄청나고 그리고 겹겹이 그 특허의 보완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제일 그 강점이라고 저는 봐요. 국내에서 독점적이고 그런 고유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엄청 두터운 기업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과 ROE가 한 20 내지 60%에 달하는 이런 기업들은요, 외인기관이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예,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배열이고 외인기관이고 외인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는 패턴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이를테면 이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세요. 네, 자, 빨간 게 이제 외인이고요. 네, 초록색이 기관입니다. 외인 기관이 쌍끌이 하는 게 확연하게 보이시죠? 네, 10월 12일부터 확실하게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특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요게 일단 가장 특색이 있고 그만큼 독점적 기술을 보유하고 진입장벽이 두텁기 때문에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아까도 강조드렸듯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ROE가 두 개 다 공이 몇 퍼센트, 여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20 내지 60% 그 중간에 있어요. 그 정도로 매출을 하면 엄청난 영업이익률이 발생하고 자기 자본에 대비해서 수익률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기 자본이 100원이면 ROE가 50%면 50원 수익을 낸다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로 영업이익률과 ROE가 독보적인 회사예요. 네, 이게 강점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이 이게 그 반도체 상황 안 좋다고 쭉 미끄러지고 뭐 그런 기업이 아니라 실적이 이렇게 점증을 해요. 점증을 하는 기업들은 누가 좋아하나요? 네, 외인기관이 엄청 선호하죠. 실적이 점증해. 그리고 금년도 1분기에 실적이 좀 정점을 찍고 약간 횡보등락하는 실적이지만 이것이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또 급증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 실적이 급증을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주가는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정배열 패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외인기관 쌍끌이 매수하고 있다는 거. 잠깐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한번 보세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으로 봐도 이게 정배열 패턴으로 가죠. 주봉으로 봐도 정배열 패턴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죠? 일봉은 그러니까 더 말씀드릴 나위 없겠죠. 네. 월봉을 잠깐 보면 요게 월봉입니다, 여러분. 월봉 자체도 우상향 하다가 슬쩍 횡보등락하다가 이제 막 위로 터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 그죠? 네, 보이시죠? 네, 분명히 보실 겁니다. 아까 주봉 같은 경우도 쭉 치고 나가다가 횡보등락하다가 다시 위쪽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 대개 반도체 섹터 종목들은 이런 정도 급한 조정을 보였다가 반전 시도하고 그런 패턴이죠. 하지만 이 종목은 이와 같이 실적이 점증하고 외인기관이 매수하기 때문에 이런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목격하신 겁니다. 그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월봉에서도 보셨듯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조만간 돌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횡보 조정 중인 지금이 최적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주봉 봤죠? 아까 월봉 봤죠?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이번에 연말 안에 한번 크게 대박을 낸다. 이렇게 보시고 요 종목을 한번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자, 요 종목을 한번 해보겠다. 어떤 종목인지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안전하게 더블 이상 대박을 내는 걸 목표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맨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화면이 잘 안 보이죠? 조금 화면을 줄여볼까요? 네, 줄여보겠습니다. 네, 맨 위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죠? 네, 여기에다가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바로 종목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 또 매집을 하실 수 있는 그 타이밍도 있다고 한다면 그때마다 그 사인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종목을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매수만 띡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파는 시점에 정확한 매도 신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 종목 잘 매매해서 한번 대박 좀 내보시자고요. 상단 전화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끝까지 매매 끝날 때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잘 케어를 하겠어요. 대박이라고 많은 문자 보내주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